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이라는 용어는요, 법령상에 그 어떤 명문도 없습니다. 명문이라는 것은요,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 또는 조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명과 여기에 있는 문을 결합시켜 만든 용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법령상에 그 어떤 명문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용어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들은요, 법령상에는 그 어떤 명문도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말입니다.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및 세금 혜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용어들 제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님께 하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세금 등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취득세에 있어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에 관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취득세에 있어 재개발 사업의 재건축 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요. 그런 후 재개발 사업 조합원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취득세에 있어 재개발 사업의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매수하신 분을 원조합원, 그 이후에 매수하신 분을 성계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재개발 사업 조합원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신축주택 취득일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취득한 날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축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원조합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원조합원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계조합원은요,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가 당연히 부과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계조합원도 말입니다. 주택 멸실 전의
주택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냐, 아니면 주택 멸실 후에 매수한 경우냐에 따라서 주택 상태에서 매수하였다면 당연히 주택 취득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 취득 세율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멸실된 후라면 말입니다. 주택은 없어지고 토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세율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또한요,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기준이 바로 2023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요, 바로 2023년 3월 14일 개정되기 이전의 그럼 바로 그 이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될 겁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제1항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도 잠시 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월 1일이라고 정해둔 것은요, 바로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지방세법 제7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부칙 제2조에 바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 사업장부터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것입니다. 내용이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정리된 내용 잘 캡처해 두셔서 앞으로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쯤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말입니다. 자, 신축 주택 취득일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023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핵심적인 말씀만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 이것이 바로 조합원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줄여서 조분가라고 불리는 것이죠. 조합원 분양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이것을 권리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리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쯤만 말씀드릴게요. 합계액을 초과하여서 부담하는 그런 청산금, 쉽게 말하면 조합원의 분양가가 됐습니까? 권리가액, 합계액을 빼기 하였을 때 초과하는 것, 즉 남게 되는 그 돈만큼 도로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자기가 새로이 취득한 것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내었다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 계획인가 사업장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권리 가액이 큰 분들은 따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과거에는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낮은 분이라 할지라도요, 예, 그 취득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초과하여서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과거에 취득세를 내었습니다. 이제 조건이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적어도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이쯤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 3월 14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이 바로 2023년 3월 14일 신설되었습니다. 예, 과거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있었던 이 규정은 삭제되고 말입니다. 대신 개정되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에 해당하는 부칙이 바로 부칙 제2조이고요. 부칙 제2조에서 그 규정은 즉 제16항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 사업장부터 적용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말입니다. 청산금과 관계없이 과거에는 청산금과 관계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청산금과 관계없이 달리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종전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청산금과 관계없이 소유자가 건축물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원시 취득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 내용 정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버려도 좋습니다. 화면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원조합원은 단지 한 번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우 말입니다. 반면에 승계조합원의 경우는요, 두 차례에 걸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로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바로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생활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곧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주택의 취득세율과 토지의 취득세율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간에 유상 취득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취득의 대표적인 것이 매매와 교환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 1가구 1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매매 교환에 대한 취득세율 간략하게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과세 표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6억 원 이하와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 그리고 9억 원 초과로서 말입니다. 이 각각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요, 최저 1%에서 최저 3%까지에 이르며,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차등세율이 적용되죠. 예, 그렇다면 과세 표준의 1%에서 3% 차등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취득시에 적용되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각각 줄여서 흔히 농특세, 지교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세의 부가세는 이렇게 적용됩니다만, 오로지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만 특별한 부가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교세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교세도요, 표준세율 여기에 나타나 있죠. 1부터 3까지요. 표준세율의 10%가 적용됩니다. 그럼 1%의 10%는 0.1, 3%의 10%는 0.3%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이하의 경우 표준세율이 1%, 그리고 부가세는 0.1%의 지교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 1.1%가 도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9억 원 초과의 경우 과세 표준의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될 텐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바로 그 3%의 10%인 0.3%가 추가되어서 그 결과 3.3%라는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85제곱미터 초과에 해당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해 둘게요. 지교세뿐만 아니라 농특세도 적용되는데요. 그때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세 중과세율, 이걸 종전의 취득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전의 취득분은 2%입니다. 의 10%에 해당되는 것으로서요, 그 결과 0.2%가 도출될 텐데요. 그렇다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여기에 0.1을 추가하여 그 결과 1.3, 그리고 이 경우 0.1을 추가하여 그 결과 3.5%라는 취득세율이 도출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4.6%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표준세율 4%, 표준세율 4%는 취득분 2%와 등록분 2%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로서는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분 2%의 10%, 그 결과 0.2%가 도출될 것이고요. 등록분 2%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결과 0.4%가 추가되어 합산하여서 4 더하기 0.2 더하기 0.4 한 결과 4.6%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장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은 말입니다.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멸실 전에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4.6%보다는요. 극단적으로 1.1%가 훨씬 더 저렴할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법령에 해당되는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1항, 제1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취득세도 대표적인 지방세의 일종이죠.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당연히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시기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는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2항과 제6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입니다. 유상성계 취득입니다. 그러면은 원조합원에는 해당이 없겠군요. 원조합원에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요. 성계조합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우리들이 약속하였던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전, 이 정도만 적어둘게요.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에 성계조합원께서 유상성계 취득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요. 그 취득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자, 제1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제2호 이러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제2항이 우리가 앞서 약속해 두었던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제6항은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에 해당할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이제 건축한 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보면 볼수록 더 명확해져 가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 약간 어렵게 느껴질 뿐인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6항입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그리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그리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지방세법 제7조 납세 의무자 등에 관련된 규정의 제16항과 제16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규정입니다. 예,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 바로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것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이었는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삭제되고요. 그게 바로 지방세법 제17조 제16항 쪽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제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원시 취득의 세율 2.8%에 관련해서 아래에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요,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16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예고해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제1항이 넘어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16항은요.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해둘게요. 조금 살을 붙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만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취득세는 청산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청산금과 관계없이 조금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해버립니다.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조금 불리하게 된 점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쯤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16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분께서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렇다면 그에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소유자가 성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은 관리 처분 상태에서는 토지의 경우는 그의 무시에도 상관없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려면 이 부분은 빼버리고 이 부분까지만 일단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바로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이미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때?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되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대로 원시 취득 세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입니다. 그럼 이러한 2.8%도 당연히 취득분 2%와 등록분 0.8%로 구성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리고 부가세인 지교세, 지방교육세는요, 바로 등록분,
등록분의 20%라고 우리는 이미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럼 등록분이 0.8%이기 때문에 그것을 20%라면 1.6%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지교세만 부과된다라고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럼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말입니다. 2.8 더하기 1.6 하여서 2.96%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방금 전에 우리가 도출한 지교세 1.6%와 그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취득분 2%의 10%인 농어촌 특별세 합치면 0.2%가 되겠죠.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96 더하기 0.2 그 결과 3.16%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원시 취득세율은 2.8, 2.96, 3.16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많이 접해 보았을 겁니다. 왜 이러한 수치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말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법률 제19230호의 부칙 제2조에는 말입니다. 다른 거는 무시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7조 제16항 제7조 제16항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건 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점점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의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와 부과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 규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4조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였던 조항이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5항이고요. 따라서 제3항, 제4항은 편의상 생략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1항, 제2항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삭제되었는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2023년 3월 14일 일부 개정된 것인데요. 그 전의 법이 바로 여기에 비교 표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데요. 그건 2020년 1월 15일 일부 개정된 것으로서 법률 제16865호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부칙 제2조에는 말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때 개정을 하여서 바로 이 날짜까지 연장하였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은 다음에 다른 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 적절한 자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일괄적인 자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이러한 제5항은 제3호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중 편의상 제1호, 제2호는 생략하고 제3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어때요? 왜 이 내용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원조합원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로 원조합원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에는 원조합원이라고 딱 규정을 두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물론 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들 파악할 수 있겠죠. 에는 다음 강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를 경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가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목과 나목의 차이점은 바로 전용 면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겠다는 겁니다. 어때? 이런 것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도 법령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필요하면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접어두셔도 좋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일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적으로 다 면제해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전적으로 다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85%만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5%는 내라는 겁니다. 이쯤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접어두셔도 큰 무리는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세에 있어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에 대한 정리 마무리 짓고요.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분부터 하여야 될 것이고요. 그 관련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은요, 정말로 상식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의 정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양도소득세에서 원조합원과 성계조합원 구분의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예,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 매수하신 분을 원조합원, 이후에 매수하신 분을 성계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말입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요, 재개발사업 원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재개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계조합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매수한 원조합원의 경우에만 이러한 것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한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안 됩니다. 원조합원, 성계조합은 안 됩니다. 보유기간은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보유기간뿐만이 아니라 철거 전후 기간, 그리고 공사 기간까지도 다 포함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흔히 장특 공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재개발 사업 원조합원의 거주 기간은 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보유 기간뿐만이 아니라 철거로 인한 멸실 전에 실제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 거주 기간까지도 포함시켜서 거주 기간 계산을 하여서 비과세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 조건이 맞는다면은,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 기간까지 포함한 것이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